칼 융이 진정한 안보는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칼 융은 안정감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인식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의 무의식, 즉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생각, 감정, 상징의 광활한 바다와 연결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윤게 따르면 모든 여성은 내면의 원형적인 힘, 즉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에너지가 깨어나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힘을 깨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칼 융의 지혜가 자신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유산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융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영혼의 깊이를 탐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칼 융의 이 명언을 읽고 나니 그녀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간과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종종 어두운 숲속에서 강인하고 차분한 여성 인물이 자신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꿈을 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이 인물이 원형, 즉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상징의 그물, 집단 무의식의 현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이 인물은 내면의 여신 원형, 즉 힘, 직관, 그리고 진정성을 상징하는 여성적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루시아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영혼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요? 칼 융은 꿈이 단순한 밤의 환상 그 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꿈은 무의식의 암호 메시지로 통하는 관문이며 우리를 개성화, 즉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으로 이끕니다. 융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이란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혼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밀의 방으로 가득 찬 고대 성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은 밝고 어떤 방은 어둡지만 그 모든 방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칼 융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가지고 이 방들을 탐험하도록 권합니다. 왜냐하면 각 방에는 진정한 자아라는 퍼즐 조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기 안정감을 키우는 데 있어 처음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내면의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자신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혼란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의 불안감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가족, 동료,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며 살아왔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윤은 이러한 단절이 흔하지만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루시아는 명확성을 되찾기 위해 윤기 추천한 명상 글쓰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생각, 감정, 꿈을 적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인가?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싶은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루시아의 경우 그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녀의 욕구가 무의식적인 믿음, 즉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시아가 이러한 믿음을 깨기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은 명확성이 목적지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무의식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무시해 왔는가? 어떤 욕망이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가르침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감, 금지된 욕망. 융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알고 자신의 인간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의 그림자의 거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갈등을 피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려던 것을 예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숨겼습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압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어 불안정함 또는 갈등 관계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합하기 위해 루시아는 윤기의식적인 대면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판단하지 않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마치 귀가 필요한 친구처럼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잠시 당신의 그림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어린 소녀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칼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를 연민으로 대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그림자를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의 불안감에 대해 솔직해졌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진정성을 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림자의 어떤 부분을 피하고 있었습니까? 그림자를 거부하는 대신 사랑으로 귀 기울여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면이 아닌 가장 깊은 진실에 기반한 안정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칼, 융은 또한 신뢰를 쌓는 데 있어 원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여성에게 어머니, 전사, 현자와 같은 원형은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루시아의 경우 전사 원형은 그녀가 삶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정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책감 없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은 루시아가 전사와 소통함으로써 내면의 힘, 즉 자신의 공간과 욕구를 변명 없이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를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원형과 연결되기 위해 칼 융은 적극적 상상력을 추천했습니다. 적극적 상상력은 꿈이나 감정 속의 인물과 대화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강하고 현명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인물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이 연습은 단순한 창의적인 연습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지혜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루시아는 적극적 상상력을 시도하며 꿈속의 인물, 숲속의 고요한 여성을 시각화했습니다. 내면의 대화에서 그 인물은 그녀에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당신 자신이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안정감은 외부의 기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따르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세계로 향하는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이고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칼 융의 또 다른 기본 원리는 개성화, 즉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융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이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자신의 영혼에 충실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성공적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영감을 받아 그녀는 여가 시간에 그림 수업을 들으며 자신의 창의적인 면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쩌지? 하지만 칼 융은 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며 그 길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도전에 맞서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변화하는 나선형의 과정입니다. 루시아에게 그녀가 그린 모든 그림은 개성화를 향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예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무의식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전문적인 예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필이나 종기를 들고 떠오르는 대로 그려보세요. 아니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세요. 융의 말처럼 예술은 영혼으로 가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칼 융은 우주가 불가해하게 조화를 이루는 듯한 순간, 즉 동시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이며 융에게는 잠재의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루시아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직후 지역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초대가 왔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기 위해 동시성 일기를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연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자기 연민이 안정감의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안정적인 여성이란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며 완벽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을 연구하면서 자기 연민이 일종의 감정적 연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자신을 정원으로 여기라고 권합니다. 모든 실수는 씨앗이 되어 주에 깊게 살펴보면 지혜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실수를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리고 자신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세요. 칼 융이 말했듯이 자기 연민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칼 융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우리의 안전에 있어 관계가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우리 잠재의식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여성은 그림자가 아닌 빛을 비추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합니다. 루시아는 자신이 항상 듣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때문에 지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에게 영감을 받아 그녀는 두려움 없이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호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칼 융은 관계에서 경계를 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누가 당신을 북돋아주고 누가 당신을 지치게 할까요? 윤기 말했듯이 관계는 영혼이 단련되는 시련입니다. 칼 융은 또한 감사의 힘, 즉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이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루시아는 아름다운 일출부터 작은 성취까지 매일 감사한 3가지를 적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감사가 우주의 풍요로움에 우리를 조율하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23% 감소하고 정서적 웰빙이 향상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이 조용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성은 칼 융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취약성이 진정성의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이 약해 보일까봐 항상 불안감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을 통해 취약성이 곧 강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취약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깊은 차원에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취약성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강물은 경류처럼 흐르지만 동시에 지구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루시아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였습니까? 윤기 말했듯이 취약성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인간성을 발견합니다. 칼 융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안정적인 여성이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혜로 승화시키는 여성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자신을 배신한 옛 친구에게 오랫동안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을 연구하면서 원망이 우리를 고통에 묶어두는 사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놓아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해 에너지를 비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루시아는 친구에게 자신이 느낀 모든 것을 담은 편지를 쓰고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 그 편지를 불태웠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행위를 연금술적인 해방, 즉 개성화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기꺼이 놓아줄 수 있을까요? 윤기 말했듯이 우리가 놓아주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직관을 믿는 것은 칼 융이 준 또 다른 선물입니다. 그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여성은 무의식이 현명한 안내자라는 것을 알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마음은 주저했습니다. 칼 융은 직관이 영혼의 언어이며 직관을 무시하는 것은 진실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직관을 강화하기 위해 윤근 몸의 감각, 예를 들어 속이 메스껍거나 가슴이 저리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했습니다. 루시아는 이러한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직관에 대한 신뢰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눈을 감고 내 몸은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윤기 말했듯이 직관은 영혼의 나침반이다. 칼 융은 또한 자기의 행위로서 자기 관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돌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몸이 무의식으로 이어지는 달이라는 융의 믿음의 영감을 받아 요가와 명상을 수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자기 관리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는 우리가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면 불안감이 14%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자신에게 편안한 목욕을 하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윤기 말했듯이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당신 존재의 기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칼 융의 심리학에서 또 다른 핵심 주제입니다. 그에게 자신감 있는 여성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미술 전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융의 명언인 희생 없이는 변화도 없다를 떠올렸습니다. 칼 융은 역경이 영혼을 단련하는 시련이라고 가르칩니다. 루시아는 비판을 통해 자신의 기법을 향상시켰고 다음 전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융의 말처럼 역경 속에서 영혼은 운명을 찾는다. 칼 융은 또한 존경받는 비결로 진정성을 기르라고 권장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루시아는 동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진정성이 영혼의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진정성을 갖도록 영감을 주어 도미노 효과를 통해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당신은 더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윤기 말했듯이 진정성은 세상 속 영혼의 반영입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더욱 혁신적인 콘텐츠와 해설을 위해 아마도 자신감 넘치고 존경받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고 싶다면 곧 만나요.